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신나게 역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게 있는 게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공부했던 게 고구려가 수와 당과 싸워서 어떻게 이겼는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수업을 했죠. 기억나야 되는데요. 수나라하고 전쟁, 기억나는 게 뭡니까? 살수대첩. 살수대첩을 승리를 이끈 장군은 을지문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당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막았던 전투 있죠? 안시성 전투, 안시성 싸움, 이렇게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라가 삼국을 어떻게 통일했는지 그 통일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기 빠르게 제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해 갔는지 갑시다.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이제 요동반도, 우리 배웠던 건데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요하, 라허죠, 라허.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요동, 이쪽은 요서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고요. 한반도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맨 위에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이 당시에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가 신라, 한반도에서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백제가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 당시에 백제의 왕이 누구냐면, 백제의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에요. 의자왕. 이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해요. 공격하면서 신라의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을 뺏어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점점점 고립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신라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제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고구려에게 SOS를 정해요. SOS. 그 당시에 신라의 왕이 누구냐면, 신라의 최초의 여왕, 혹시 압니까? 신라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이었어요. 선덕여왕. 선덕여왕이 김춘추라는, 이 김춘추라는 인물을 주목하세요. 나중에 무열왕이 됩니다. 이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요.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럼 고구려가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안 도와주죠. 거절합니다. 그 한강 때문에 고구려가 신라가 막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고구려가 신라를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신라가 중국의 사신 김춘추를 보내요. 중국, 이 당시에 중국은 무슨 나라? 당나라이란 말이에요. 당나라에게 김춘추를 보내가지고 도와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우리하고 연합을 하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를 깨자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때 당이 요구사항을 넣어요. 요구사항. 좋다, 도와주겠다. 도와주는 대신에 이 고구려 땅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너희들은 대동강 이남만 먹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주라, 이런 거죠. 이렇게 요구사항을 합니다. 신라가 이 당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요. 좋다, 그렇게 하겠다. 대동강 이남만 우리가 먹고 나머지는 니네가 다 가져라 라고 하면서 당과 신라가 연합을 맺습니다. 그 연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당연합군이에요. 나당연합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당연합군이 결성되는 거예요. 그 나당연합군이 이제 고구려 백제를 침략해 옵니다. 처음으로 침략한 곳은 어디예요? 백제입니다. 백제를 침략하죠. 이렇게 당나라 이렇게 들어오고요. 신라 군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 막아야 돼요. 근데 막을 장군이 없네. 그래서 의자왕이 그 당시에 백제의 가장 뛰어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백제하면 딱 떠오르는 유명한 장군 중에 포함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 계백을 불러봐요. 계백. 혹시 계백 들어봤습니까? 계백 장군. 계백 장군을 불러다가 네가 신라 군대를 막아라 라고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계백이 자기의 부하들, 장군들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정말 잘 싸우는 군대 5,000명을 모집해요. 5,000 결사대라고 해요. 이 5,000명을 데리고 어디에 가느냐? 신라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황산벌 갑니다. 황산벌에서 계백이 신라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딱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라의 군대가 오죠. 그 당시에 신라의 장군이 누구냐? 신라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장군. 여러분 그러면 알 겁니다. 누굽니까? 신라하면 딱 떠오르는 군인 누굽니까? 김유신이죠. 김유신. 신라의 김유신이 5만 대군을 이끌고 와요. 5만 대군. 이 김유신의 5만 대군과 백제 계백의 5,000 결사대가 어디에서 붙냐? 황산벌에서 붙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싸움 딱 됐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계백이 승리합니다. 백제가 이겨요. 5만 군대를 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싸움 누가 이겼을까요? 또 한 번 계백이 이깁니다. 5천 결사대가 신라 5만 군과 싸워서 또 이겨요. 근데 세 번째 싸움, 이 세 번째 싸움에서 계백이 무너지죠. 김유신이 승리를 합니다. 황산보를 뚫고 김유신 장군이 백제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비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죠.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나라가 멸망했어? 좋아할까요? 아니잖아요. 나라가 멸망했어? 다시 한번 나라를 살리자 하면서 막 열심히 운동이 벌어졌단 말이야. 나라 살리기 위해서 신라와 맞서 싸우자, 당과와 맞서 싸우자, 그래서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 라는 운동이 막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 운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흥운동이라고 해요.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주도했냐면 흑치상지라는 장군이 주도했어요. 흑치상지라는 백제의 군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부흥운동을 주도합니다. 어디에서? 임종성에서. 임종성. 원래 얘기하면 충청남도 예산에 있어요. 예산에 있는데 거기에서 부흥운동을 막 벌여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패로 끝나죠. 후기쯤 되면 또 누가 부흥운동을 주도하느냐? 복심. 무장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도침. 이 사람은 승려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주류성에서 다시 한번 부흥운동을 전개합니다. 전개했지만 결과적으로 또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흥운동이 실패하면서 백제는 무너져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고구려 갑시다. 고구려. 그 다음에 당나라와 신라가 나당나라군이 어떻게 하냐? 또 한번 이 고구려를 침략해 옵니다. 고구려가 맞서 싸웠어요. 잘 막았어요. 끝까지 항전했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고구려 내부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권력 다툼이 발생합니다.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다른 적이 쳐들어오면 그 적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구려 안에서 내분 때문에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싸워요. 이렇게 자기네끼리 치열하게 싸울 때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을 공격하면서 고구려가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러면 고구려 백성들 뭐 할까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자. 신라와 당나라를 무찌르고 고구려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자라는 뭐 한다고요? 부흥운동을 한다고. 부흥운동. 그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영무예요. 고영무가 부흥운동을 주도합니다. 어디에서? 요동지방이었어. 요동지방에 가면 오골성이 있는데 그 오골성에서 부흥운동을 주도하죠.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돼요. 이렇게 무너지어 내려갑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건모장이라는 데 있어요. 건모장 쌤이 어디에서? 한성에서 부흥운동을 주도해 나갔지만 이 또한 실패하면서 고려도 668년도에 멸망하게 됩니다. 다 끝났어요. 다 멸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대동강 이남만 신라가 먹고 이쪽은 당나라가 가져가야 되겠죠. 이게 바로 협약이었으니까.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 지방 조직을 설치해요. 당이 이 한반도 고구려 백제 신라에다가 자기네의 지방 조직을 설치합니다. 고구려에 설치한 지방 조직이 뭐냐면 안동도라는 지방 조직을 설치하고요. 백제에는 웅진도독부라는 또 지방 조직을 설치하고요. 심지어 신라에도 계림도독부를 설치합니다. 계림도독부. 이 얘기를 무엇을 말할까? 이 얘기는 당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에다가 자기네의 지방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 얘기를 무엇을 말합니까? 한반도를 다 차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대동강 이남은 신라 거, 나머지는 당나라 거 이렇게 했는데 당이 그 약속을 깨고 자기네 지방 조직을 다 만듦으로써 한반도 모든 지역을 당이 차지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이걸 받을까 안 받을까?
열 받겠죠. 화가 나겠죠. 당나라네 이놈! 하면서 신라와 당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을 나당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싸웠어요. 첫 번째 싸웠던 곳이 어디냐 하면 매소성이야. 매소성. 여기 매소성. 매소성에서 당나라 군대와 싸웁니다. 육군이야, 육군. 육지에서 싸웁니다. 여기 싸워요. 오늘날의 경기도 연천쯤인데 여기서 싸웠어요. 이 전쟁을 매소성 전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겼을까 졌을까? 신라가 이깁니다. 이겨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싸우냐? 여기 기벌포에서 싸워요. 기벌포. 기벌포는 충청남도 금강. 금강 알죠? 금강의 하구에 있는 지역이 바로 기벌포인데 여기에서 또 한 번 싸워요. 이번에는 해군 싸운단 말이에요. 누가 이겼을까요? 신라가 또 이겨요. 그래서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신라가 당을 물리치면서 신라가 통일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이에요. 그러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점과 나쁜 점, 의의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 의의와 한계를 한번 정리합시다. 신라, 이 통일에 대한 의의, 장점은 뭘까요?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통일한 나라라는 거죠. 최초의 통일 국가를 완성했다. 누가? 신라다. 대단한 의의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일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가 융합되죠. 융합되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우리나라 민족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민족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를 융합함으로써 우리의 전통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거는 장점입니다. 이거는 의의예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어떤 겁니까? 가장 큰 한계는 이 고구려의 땅, 이 넓은 만주 지역을 중국에게 빼앗겼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한정되게 대동강이나 밑으로만 우리가 통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하고, 또 통일 과정에서 신라 스스로 통일한 게 아니라 중국, 당, 외세의 힘을 이용했다. 이것도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게 바로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하고 그 의의와 한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오늘 공부하는 거 노트에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신라의 삼국 통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삼국 통일 과정. 나당 동맹을 맺죠? 나당 동맹 맺었어요. 그 다음에 백제가 멸망합니다. 그 싸웠던 전투, 무슨 전투? 황산벌 전투. 그렇죠?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가 패배하면서 사비성, 백제의 수도입니다. 함락되면서 백제가 멸망하죠. 백제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자. 부흥운동. 복신과 도치문 후기에. 전기에는 누가 했다고? 전기에는 흑치상지. 됐죠? 군인 출신입니다. 흑치상지. 고구려의 멸망 갑시다. 고구려의 권력 다툼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분열되면서 나당 연합군이 평양성을 공격하자 못 맞고 무너져 내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고구려도 부흥운동을 전개합니다. 권모잠이 한성에서, 됐죠? 요동에서, 기억나는 요동 누굽니까? 요동에서 부흥운동 누구예요? 고연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당전쟁, 됐죠? 나당전쟁, 매소성, 또 어디? 금강하국, 어디? 기벌포. 매소성 기벌포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통일 과정을 완성합니다. 그러나 의의와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의미는 최초의 통일이라는 것,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나라 신라라는 것, 그리고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가 융합되면서 우리나라의 민족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한계, 외세, 당의 세력을 이용했다는 것. 신라가 독자적으로 통일한 게 아니라 중국의 힘을 이용했다는 것. 됐죠? 지리적으로 남쪽만 신라가 차지하게 되었다. 거기 어디고요? 대동강 이남 지역만 참여하면서 만주 지방, 고구려의 땅을 찾지 못했다는 것. 이것도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꼭 열목구를 만들기 위해서 마인드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